김정은이 북한 최고 엘리트 간부들, 즉 당정위원회 그리고 내각 간부들에게 호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 노동신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받고 정말 김정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은도 어쩔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 국경 봉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북한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될까봐 그것까지 경계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중국은 북한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국경연선에서는 경계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시와 도시, 군과 군, 지역과 지역, 리와 리 사이에는 철저한 봉쇄를 하고 사람들을 집안에 가다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민군 부대의 군의관들까지 풀어서 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또 일반 의약품도 없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결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정인의 8기 5차 전원회의에 김용철 혼자서 마스크를 끼고 나왔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웃지 못할 시국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에 그 웃지 못할 시국을 실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조선노동당 선전부, 이 선전부에는 현성월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전부 사람들도 이것을 실으면서 이것이 해괴망측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랐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북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실었는지 모르면서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정은을 2번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내용을 실었을까요? 인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준 의의 깊은 회의, 당정인의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장에 삼가 마음을 세워보며, 자, 이렇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이게 다 알고 계시었다. 이 김정은이 다 알고 계시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었다는 이런 이 존칭어를 쓰는 건 김정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시장철 눈배 젖고 바람에 부대껴도 한 모습 변함없이 오곡을 주렁지우는 그지없이 순박하고 강인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살림살이 형편이며 온 나라 가정 세대들이 당하는 생활상 불편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계셨.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약이 아니라 먹을 것 달라 아우성치고 장마당에 물건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물건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주지 못하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 총비서가 몸소 회의장에 가지고 나오신 김정은이죠. 인민소비품 하나를 손에 드시고 안타까움에 젖어 말씀하실 때에는 전체 회의 참가자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에 어쩔 바를 몰랐다. 김정은 총비서께서 전원회의 확대를 앞두고 당정인 일꾼들에게 지금 인민들이 쓰고 있는 소비품들을 그대로 구입해 올 때에 대한 고압을 주시었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하여도 회의 참가자들은 미쳐도 할 수 없었다. 거기에는 다 있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만든 흉띠와 인민들이 이용하는 치약을 비롯하여 최근 상업봉사망들을 통해 인민들에 공급되는 소비품들이, 여러분 이 소비품들을 여러 가지 다 올려왔다는데 기껏 눈에 있었다는 것이 흉띠와 치약입니다. 여러분, 난 참 이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간장 된장은 고사하고 지방인민들은 소금도 없어가지고 양치질도 소금으로 하는지 모래로 하는지 지금 그런 형편인데 불구하고 치약을 손에 들고 뭐 효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다 치약을 2가지만 나왔습니다. 여러 상품 봉사하는데 공급된 소비품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효띠와 치약만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김정은이가? 그 소비품들이 질이며 가격 문제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소비품의 질은 어떠하든 생산량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민들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당정책 집행에 대한 요령주의적 태도로서 당과 인민을 속이는 행위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대해 말씀하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 공업품 상점, 식료 상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새 상점, 채과 상점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런 공업품 상점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업품들이 다 있죠. 뭐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가위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들이 다 있는데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거기 그때까지만 제가 했을 때는 그래도 북한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때인데도 치약이 정말 한심하게 구졌습니다. 지금은 치약은 고사하고 소금도 없다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물론 평양시에는 어느 정도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감히 평양시 주민들도 사기가 참 겁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효띠와 몇 가지 상품을 가져왔다면 김정은이 당중앙의 간부들이 내려가서 사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반 제품을 사올린 만무하다는 거죠. 그나마 김정은이가 사오라고 지시했는데 아무거나 대충 사가지고 왔을까요? 효띠를 비롯한 치약, 그럼 왜 효띠하고 치약을 가져왔는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업품 상점, 북한 주민들이 널리 있어야 되는 많은 소비품, 정말 우리 일상 생필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약과 효띠를 가져가고 일부 다른 상품들도 가져갔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그것도 모르고 효띠와 그 치약을 들고 자기가 사용하는 효띠하고 치약을 비교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반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 간장은 둘째치고 소음도 없어서 지금 난리 난 상황에서 치약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장군님 치약의 질을 잘 만들려고 저렇게 호되게 당장의 전원회에 그 일반 서민들이 쓰는 걸 가져다가 놓고 지금 호통치고 있구나.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잘 놀고 자빠졌네 할까요, 여러분? 아마 잘 놀고 자빠졌네 하고 아마 비웃음을 사기가 딱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인 것을 왜 김정은은 모를까요? 저는 김정은이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이 김정일, 김일성 때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은이가 어디에 현지도 나간다면 그 현지도 나가는 장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품도 여러 가지로 가져다 놨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다 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가보면 이렇게 훌륭한 소비품들이 인민들이 쓰는 소비 이렇게 많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김정일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동차를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순환비행장에서 평양 시내 백화원 초대석까지 가는 약 4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꽃다발을 흔들고 이 공화국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저 사람들 나 하나도 믿지 않는다. 저거 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김정은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김정은이 어느 식료공장 별장에 놀러 갔다가 가게 쉬러 갔다가 그 주위에 있는 식료공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락원 초대소인데 락원 초대소는 함경남도에 있죠. 함흥시 근방에 있습니다. 가게 엄청나게 크죠. 그 해수욕장도 있고 그 바다 밑에 수족관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김정일이 가장 동해바다에 나가면 좋아했던 것이 바로 원산과 함흥에 있는 락원 특각입니다. 그런데 그 특각에 갔다가 옛날 퇴조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락원군으로 바뀌었는데 그 락원군에 있는 한 식료공장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 내일 간다면 오늘 벌써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니까 거기에 식료공장에 두부도 생산, 콩기름도 생산하고 좌우간 사탕, 과자 생산하고 굉장하죠. 그렇게 다 재료를 그냥 밀가루, 설탕, 함경남도에 있는 있는 걸 모두 긁어 모아서 그 식료공장에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름을 뻘려면 콩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 콩이 막 자루가 마대로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김정일이 흐뭇해했는데, 그리고 리온군에 갔는데 리온군에도 똑같은 그 포대가 와 있는 걸 보고 간부들에게 호되게 질책은 안 하고 혼자말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94년도 평양을 망명을 꿈꾼다 책에도 써놨지만 그때 당시 총리가 저희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됐습니다. 김정일이 혼자서 나 때문에 이 콩마대가 고생하는구나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간부들이 얼굴이 새빨개서 쥐구멍을 찾듯이 어쩔 바를 몰라 했다는 것. 그래도 김정일은 그래도 알았다는 거죠. 지금 그때보다 더 힘든 북한. 김정은은 그걸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 간부들이 호의로 보고해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대로 보고받고 마치도 인민들을 위해서 멸사복문, 이민이천을 실천하는 것처럼 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호되게 이런 걸 가지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그 호통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디 현지도 간다고 하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불시에 어디에 가다가 저 가정집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고 들어가 보는 것이, 그리고 그 집에 장뚜껑을 열어보고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고 그리고 쌀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가지고 나오라 보라 한다면 김정은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간장, 된장, 장독은 텅 비고 소금도 없어서 지금 난리라는 걸 김정은은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띠와 그 치약을 들고 북한 간부들에게 호되게 호통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노동신문에서 대문짝만하게 제목도 이렇게 인민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준 우위 깊은 회의, 이 회의에서 이걸 또 치아가우 혁대를 가지고 호되게 질책했다는 이야기를 또 노동신문이 실음으로써 김정은을 지금 2번 죽이고 있다는 것, 김정은 위원장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위에 많은 간부들이 있지만 그것은 죽지 못해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들 뿐이지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북한 인민을 위하고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간부들 없다는 것, 아마 제 말을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가 제안한 대로 현지도를 간다는 말 하지 말고 불의에 한번 식료상점이든 공업품 상점이든 일반 가정집이든 한번 들어가 보면 김정은은 아마 기절초풍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관광반에 있는 그 호화주택이나 간부들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집을 한번 방문해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2번 죽이고 있는 북한 엘리트 계층들, 시청자 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송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